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샘입니다. 오늘은 시간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아인슈타인의 통찰 이전에는 대부분의 사람들, 과학자를 포함하여이 시간을 보편적인 흐름, 모든 사건이 일어나는 흔들림 없는 궁극적 배경으로 여겼습니다. 공간은 단지 모든 것이 일어나는 무대, 텅 빈 경기장에 불과했습니다. 만약 당신과 제가 지나가는 기차를 지켜본다면 우리 둘은 기차가 얼마나 빨리 가는지에 대해 다르게 느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했을 것입니다. 벽에 걸린 시계는 우리는 모두 같은 시간을 알려준다고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중 젊은 특허청 직원이자 끊임없는 호기심을 지닌 아인슈타인이 등장하여 우리가 시간과 공간에 대해 당연하다고 여겨온 일상적인 가정이 사실은 틀렸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시간은 이동 속도에 따라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으며 공간 그 자체도 고정된 용기가 아니라 물질과 에너지에 의해 형태가 결정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아인슈타인을 백발이 사방으로 뻗쳐 있고 파이프를 들고 있으며 현명하고 친절한 얼굴을 한 아이콘적 모습으로 떠올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1900년대 초반 그는 스위스의 특허청에서 다른 사람들이 낸 발명을 검토하는 젊은 직장인이었을 뿐이었습니다. 여가 시간에 그는 빛과 시계, 그리고 매우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사람이 세상을 어떻게 볼지를 고민했습니다. 당시 한 가지 고집스러운 사실이 주목받았는데 그것은 누구든 어떻게 움직이든 빛의 속도는 항상 일정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잠시 생각해 보세요. 만약 당신이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빠른 속도로 빛을 향해 달려간다면 정지해 있을 때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빛의 속도가 더 크게 측정되어야 할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실험 결과 빛의 속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같았습니다. 어째서 그럴 수 있을까요? 이 수수께끼를 해결하기 위해 아인슈타인은 엄청난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는 물리 법칙, 특히 빛의 속도는 누구에게나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든 동일해야 한다고 결정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무언가가 달라져야 했습니다. 그 다른 무언가가 바로 우리가 매일 당연하게 받아들이던 시간과 공간에 대한 이해였습니다. 그는 시간이 절대적이지 않으며 모든 관찰자에게 동일하게 흐르지 않는다고 깨달았습니다. 대신 시간은 공간과 뒤얽혀 있어 그가 시공간이라고 부른 개념을 형성합니다. 서로 다른 속도로 움직이는 관찰자는 어떤 구간의 길이나 사건 사이에 흐른 시간을 다르게 측정할 수 있는데 이는 공간과 시간이 더 이상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둘은 함께 짜여 있는 것입니다. 이 개념들은 특수 상대성 이론이라고 불리게 되었고 처음 들으면 어렵게 들릴 수 있지만 사실 몇 가지 단순한 원리에 기초합니다. 첫째, 물리 법칙은 직선으로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모든 관찰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둘째, 진공에서 빛의 속도는 모든 관찰자에게 동일합니다. 이 두 전제에서 출발해 아인슈타인은 일련의 놀라운 결과들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는 움직이는 시계는 정지해 있는 시계보다 더 천천히 간다는 것을 보였는데 적어도 그것을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의 관점에서는 그렇습니다. 또한 움직이는 물체는 운동 방향을 따라 길이가 짧아져 보이며 어떤 관찰자가 동시에 일어났다고 보는 사건이 다른 고속으로 움직이는 관찰자에게는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것은 현대 물리학에서 가장 유명한 사고 실험과 역설이 탄생하는 배경이 되었습니다. 그중 아마 가장 잘 알려진 것은 이른바 쌍둥이 역설입니다. 지구상에 똑같은 나이의 쌍둥이가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한 쌍둥이는 우주선을 타고 빛에 가까운 속도로 먼 별까지 갔다 돌아오고 다른 쌍둥이는 집에 남습니다. 특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여행 중인 쌍둥이의 관점에서는 지구가 오히려 멀어졌다가 돌아오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으니 서로가 상대방의 시간이 더 느리게 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두 쌍둥이가 재회했을 때 둘 다 상대방이 더 젊다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쌍둥이를 보면 현실이 분명해집니다. 거의 빛의 속도로 이동했던 쌍둥이가 지구에 남아있던 쌍둥이보다 실제로 더 적게 늙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행을 떠났던 쌍둥이는 출발했을 때보다 몇 살밖에 더 먹지 않았는데 집에 남은 쌍둥이는 몇십 년이 지나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직관에 어긋나지만
특수상대성 이론의 수학적 구조에서 자연스럽게 도출됩니다. 역설이라는 표현은 쌍둥이의 상황에서 대칭성을 잘못 이해했을 때 생겨납니다. 즉, 여행하는 쌍둥이는 어느 순간 우주선의 방향을 돌려야 하고 이때 참조 기준 틀이 바뀌며 가속을 경험합니다. 이 과정에서 대칭성이 깨집니다. 지구에 남아있던 쌍둥이는 한 관성계, 큰 변화 없이 일정한 속도나 정지 상태를 유지하는 참조 기준 틀 안에 계속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그 시간 흐름은 단순하게 유지됩니다. 반면에 여행하는 쌍둥이는 이동 과정에서 기준 틀을 바꾸어야 했으므로 이 비대칭이 역설을 풀어주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깊은 신비감을 안겨줍니다. 빛의 속도에 가까워지면 시간과 공간이 당연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우리의 직관은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줍니다. 아인슈타인은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세상에 중력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것 또한 운동과 시간에 대해 스스로가 이끌어낸 우아하고 일관된 방식으로 설명하고자 했습니다. 수세기 동안 중력은 아이작 뉴턴의 생각에 기반하여 질량을 가진 물체들 사이에 작용하는 힘으로 이해되었습니다. 사과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이유는 지구가 사과를 끌어당기기 때문이고, 행성이 태양을 도는 이유는 태양이 보이지 않는 중력으로 행성을 끌어당기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인슈타인은 빛이 이동하는 방식과 서로 다른 참조 기준 틀이 작동하는 방식을 고려하면 중력이 전혀 다른 모습일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몇 해에 걸친 치열한 사색과 수학적 도전, 그리고 빛나는 통찰 끝에 그는 일반 상대성 이론을 내놓았습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중력은 아예 힘이 아닙니다. 대신 질량과 에너지가 시공간을 어떻게 휘게 만들고 휘어진 시공간이 물체들에게 어떻게 운동을 지시하는지로 설명합니다. 시공간을 유연하고 늘어날 수 있는 천과 같은 것으로 상상해보세요. 여기에 지구처럼 무거운 물체를 올려놓으면 천이 휘어집니다. 그 옆을 지나가는 더 작은 물체는 그 휘어진 면을 따라 움직이게 되는데, 이는 마치 보이지 않는 중력이 작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단지 휘어진 표면을 따라 운동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 이론에서 가장 이상하게 들릴 수 있는 예측 중 하나는 중력이 작용하는 곳에 따라 시간도 다르게 흐른다는 것입니다. 질량이 큰 물체에 가까울수록 먼 곳에 있는 사람의 시계보다 더 느리게 시간이 흐릅니다. 똑같은 시계를 두고 하나는 해수면에 다른 하나는 높은 빌딩 위에 둔다고 생각해 봅시다. 지구의 중력 우물이 더 깊은 해수면 시계가 꼭대기에 있는 시계보다 조금 더 천천히 갑니다. 이 차이는 매우 작지만 이미 실험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또 하나의 충격적인 결론에 이릅니다. 시간에 영향을 주는 것은 운동만이 아니라 중력도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사실을 한꺼번에 직관적으로 받아들이려 하면 어지러움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우리는 빛의 속도에 비하면 훨씬 느린 범위에서, 중력도 그다지 강하지 않은 조건에서 진화해 왔기에 이런 극단적인 상황에 대한 직관을 기를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인슈타인의 이론들은 별빛이 태양 가까이를 지날 때의 굴절이나 지구 표면과 위성에 있는 시계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우주를 가로질러 전해져 오는 중력파 관측 등 다양한 실험에서 계속해서 검증되고 있습니다. 매번 측정 결과는 현재까지 아인슈타인이 옳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인슈타인의 이론이 매우 성공적이라고 해서 완벽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를 또 다른 역설 혹은 최소한 난제들로 이끕니다. 아인슈타인의 세계관과 양자역학을 결합하려 할 때 나타나는 문제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양자역학은 전자, 광자, 원자 등 아주 작은 세계를 다루는 이론으로 입자가 동시에 여러 상태에 있을 수 있고 결과가 근본적으로 불확정적일 수 있으며, 뉴턴이 말하던 시계 태엽처럼 딱딱 맞아떨어지는 우주관과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인슈타인 본인도 양자이론과 씨름했습니다. 그는 양자이론이 결과를 예측하는 데 성공적임을 받아들였지만 철학적 함의에 대해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1935년 그는 동료 보리스 포돌스키, 나탄 로젠과 함께 이른바 EPR 역설로 알려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는 상호작용을 통해 서로 엔탱글된 두 입자를 생각하는 것으로, 둘이 멀리 떨어진 뒤에도 한 입자를 측정하면 다른 입자의 속성, 예를 들어 스핀을 순간적으로 알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마치 두 번째 입자가 첫 번째 입자의 측정 결과를 즉각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는 빛의 속도보다 빠르게 정보를 전달할 수 없다는 상대성 이론의 핵심 원리를 위배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이를 통해 양자역학이 완전하지 않음을 보이고자 했습니다. 입자들이 함께 이동하는 어떤 숨겨진 변수가 있어 그들의 상관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이를 원격작용이라고 부르며 매우 꺼림칙하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에 걸친 실험들은 이 숨겨진 변수를 통해 이 현상을 간단히 해소할 수 없음을 계속 확인했습니다. 양자 얽힘은 실제로 존재합니다. 입자들은 정말로 우리의 상식을 넘어서는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고 측정 결과들이 서로 얽혀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빛보다 빠르게 신호를 보낼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상대성 이론이 깨지는 것은 아니지만, 이 현상은 현실이 아인슈타인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기묘하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 사이의 긴장은 현대 물리학에서 가장 큰 난제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은하와 블랙홀 같은 거대 스케일에서 우주를 설명하는 일반 상대성 이론, 그리고 원자와 아원자 입자 세계를 설명하는 양자역학, 이 두 개의 거대한 이론은 각각의 영역에서는 매우 잘 맞아떨어지지만, 둘을 합쳐 블랙홀 내부나 우주의 초기 같은 극단적 상황을 설명하려고 하면 모순과 혼란이 생겨납니다. 물리학자들은 이 두 틀을 결합해낼 수 있는 통일 이론, 흔히 모든 것의 이론이라 불리는 무언가를 찾고자 애쓰고 있지만, 아직 모두가 합의할 만한 해답은 없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수학적 복잡성의 문제가 아니라 철학적 문제이기도 합니다. 아인슈타인의 통찰은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개념, 예를 들면 시간, 공간, 동시성, 이 절대적인 것이 아님을 알려줍니다. 양자역학은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 관찰과 측정이 현실에 대해 말할 수 있는 내용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라는 사실을 암시합니다. 전체 그림을 놓고 보면 우리 우주는 상식적인 이해를 훨씬 뛰어넘는 원리에 의해 지배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란과 역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인슈타인의 업적이 지닌 큰 아름다움 중 하나는 일상적인 직관에 어긋나는 결론이라 할지라도 몇 가지 간단한 공리에서 출발하여 논리를 철저히 따름으로써 얼마나 많은 것을 이해할 수 있는지 보여준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쌍둥이 역설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지만, 한 쌍둥이는 반드시 가속과 기준틀 변환을 경험한다는 사실을 알면 답은 간단해집니다. 마찬가지로 EPR 역설은 매우 난해하게 들리지만 양자 얽힘의 본질을 더 깊이 이해하도록 이끌었고, 이로 인해 양자 암호나 양자 컴퓨팅처럼 얽힘 현상을 활용하는 기술도 등장했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이론은 일상에서 익숙한 맥락에도 새로운 관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의 GPS 시스템을 생각해 봅시다. 정확한 위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특수 상대성 이론과 일반 상대성 이론의 보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위성은 지구 표면보다 빠르게 움직이고 중력장도 지표와 다르기 때문에 시간 지연 효과가 누적됩니다. 아인슈타인의 이론적 수정이 없었다면 휴대전화의 GPS는 순식간에 큰 오차를 내고 말았을 것입니다. 한때 전적으로 이론적이고 철학적인 것으로만 보였던 학설이 오늘날 우리의 일상 기술을 조용히 뒷받침하고 있다는 점은 놀라운 일입니다. 이 모든 것을 잠시 되새겨보세요. 아인슈타인 이후 우리는 약 138억 년 전에 시작되어 팽창하고 있으며 수십억 개의 은하로 가득 찬 우주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광대한 우주에서는 시간과 공간이 늘어나고 휘어지며 아주 작은 스케일에서는 양자장들이 요동을 일으킵니다. 블랙홀이 우주의 어둠 속에 잠복해 있으며 중성자별이나 블랙홀이 충돌할 때 생기는 중력파가 우주 곳곳을 흔들고 있습니다. 지난 100년 동안 우리는 자연의 법칙이 매우 미묘하고 유연하며 때로 역설적으로 보인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이 모든 아이디어는 시간은 누구에게나 동일하다는 전제를 과감히 뒤집었던 아인슈타인의 발상 덕분에 크게 진전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시간과 공간이 관찰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감히 상상한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또한 중력이 힘이 아니라 기하학적 구조일 수도 있다고 믿은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비록 양자 이론의 함의에는 그가 불편함을 느꼈다 해도 바로 그러한 도전과 비판이 더 정밀한 실험과 분석을 촉진하여
우리가 현실의 기묘한 본질을 더 깊이 이해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이런 역설과 이상한 개념들 때문에 조금 불안해진다면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결국 우리는 빛의 속도에 견줄 만한 빠른 움직임도 극단적으로 강한 중력도 일상적으로 겪지 않는 환경에서 진화했습니다. 우리의 뇌는 지금, 그때, 바로 옆 같은 개념에는 익숙하지만 시공간 연속체, 얽힘, 휘어진 기하, 키 같은 것은 직관적이지 않습니다. 오직 신중한 사고와 실험, 관측을 통해서만 우리는 우주의 진정한 복잡성을 조금씩 엿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아인슈타인의 아이디어와 이들이 낳은 역설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에게 겸손함을 요구합니다.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힌다고 해서 그것이 전부가 아니며 우리의 감각과 직관은 생존을 위해 진화한 것이지 우주의 심오한 진리를 탐구하도록 만들어진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인간은 호기심과 창의력을 통해 처음 주어진 한계를 훨씬 넘어서 왔습니다. 복잡한 수학을 예측으로 변환하고 이를 정교한 실험으로 검증하며 바로 그 기묘한 아이디어를 토대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 왔습니다. 또 현재의 이해가 닿는 경계를 넘어 더 멀리 나아가려 애쓰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직도 셀 수 없이 많은 미스터리가 우리를 기다립니다. 블랙홀의 가장자리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중력과 양자역학을 하나의 이론적 틀 안에서 통합할 수 있을까요? 무한히 많은 다른 우주들이 갈라지듯 존재한다는 멀티버스 속에 우리가 살고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은 공상과학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현대 이론물리학의 핵심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추측과 탐구의 중심에는 아인슈타인의 유산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우주를 이해하는 길은 때로 우리가 당연시했던 것들을 의심하고 낯설음과 마주하며 역설을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된다는 점을 일깨워줍니다. 해가 지고 별들이 하나둘 떠오르는 하늘을 바라볼 때 그곳을 단순히 우리 인간 이야기의 배경으로만 보지 말고 시공간이 얽혀있는 역동적인 무대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보는 별들은 수백만 전의 빛을 보내고 있을 수 있으며 우주의 팽창으로 인해 빛이 늘어나고 구부러질 수도 있습니다. 저 광대한 우주 공간은 곧 휘어진 시공간의 무대이며 양자적 불확실성의 반짝임이 스며 있는 곳입니다. 우리의 직관이 흔들리는 곳이지만 상상력과 이성을 통해서는 여전히 길을 찾아갈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결국 아인슈타인의 업적과 그로부터 비롯된 역설들은 인간 사유의 힘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수세기 동안 정설로 여겨진 가정을 뒤집을 수도 있고 그 과정에서 우주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낯설고 풍요롭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 탐구하다 보면 지금 우리가 이해하는 범위를 넘어서 새로운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